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낙폭이 되게 컸는데, 이제 재료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물량이 좀 부담을 줬을 거다. 이런 어떤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주말 사이에 변동성이 컸죠. 뭐, 우리 증시 돌아갈 때는 또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 또 이 관련된 상품에서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출 이런 게 어렵게 되면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있던 자금을 빼가지고 그걸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들. 그러니까 재료와 무관하게, 시황과 무관하게 이건 이제 미증시 마감된 다음에 더 유난하게 이제 불거졌던 이슈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반응한 것 같다라는 주장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뭐 추정으로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뭐 북한에서 연쇄적인 핵실험 징후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정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내용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면 방산주들이 급등을 하고 또 환율도 제법 반응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영향은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빠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오늘 장중에 돌았던 뭐 제가 아예 그냥 그 돌았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캡처해가지고 올려드리면,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뭐 대리라든가 HP 이런 데서 이제 그 주문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인텔에서 차세대 제품에 대한 어떤 양산이 좀 늦어졌다더라,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나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이 나왔거든요. 근데 두 종목의 낙폭은 또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돈 이야기들도 보면 좀 오타도 있고 해가지고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결정적인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들이 투자 심리를 안 좋게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을 건드리면서 매도가 커지고, 매도 커지면 또 여기 최근에 신용 관련된 물량들이 털려 나오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좀 겹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럼 그 수급적인 요인이 뭐냐? 최근에 반대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 CFD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CFD 물량을 왜 제가 추정을 하냐면 이게 외국인들로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 파는 주체가 외국인들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래를 하지만 이게 외국계 증권사를 들렸다 오게 되니까 이게 외국인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으로 잡히게 되면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이 매매하는데 외국인들로 잡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실제로 거래되는 규모 대비 제가 보기엔 외국인들이 좀 과도하게 매도가 잡힌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2.5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줍니다. 그러면 4억 원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CFD 10억까지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보유한 종목이 30%를 하락하게 되면 보유한 주식의 가치, 이거 사실 제가 이제 대충 그러니까 이론상 쉽게 설명드리는 거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건 뭐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유 주식의 가치가 7억이 되잖아요. 그럼 7억이라 하더라도 뭐 올라가면 그만이지. 왜냐면 이게 만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단계 여기서 더 봐야 됩니다. 왜냐면 다음날 이게 하한가로 간다라고 적용을 해버리면 이게 4억 9천만 원으로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남으면 이게 이제 4억의 가치가 지워지게 되면 반대 매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30% 빠지게 되면 나는 여기에 4억을 원금으로 넣었지만 내 자산은 9천만 원만 남게 되는 그런 식의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30% 이상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게 만기가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 몇십 퍼센트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점 대비 얼마만큼 빠졌는지를 상정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35%, 40% 정도 빠지는 단계로 가게 되면 이거 반대매도 속출하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나오게 되고 아마 실제로 단행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나마 뭐 9천만 원이라도 건져야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또 매도가 나왔을 거고, 이 물량이 좀 초반에 유난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하락의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추정해 보기에는 그런 물량도 일부 영향을 줬을 거다. 근데 이 물량 때문에 초반에 빠지다 보니까 뭔가 악재 있는 거 아니야? 뭐 이제 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삼성전자 문제 생긴 거 아니야?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이게 또 매도 물량 나오고 오후 들어서 신용까지 또 건드리게 되면서 이제 매도가 매도를 키우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보여드렸던 거 코스닥이 7% 이상 빠지면 다음 주에 90% 확률로 올라간다더라, 이런 어떤 분석도 있었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뭐 아직 4거래일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그 약세장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쪽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블룸버그에 나온 보도는 지난 140년 동안 중에서 S&P 500이 20번째 약세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세장 평균적으로 37% 정도 빠지는데 지금 S&P 500은 마이너스 24%다. 그러니까 이제 한 13% 빠질 게 더 있고 평균 하락 기간이 289일 정도 됐는데 이걸 적용해 보면 10% 정도까지 10월까지 더 빠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투자자들에게는 바닥이 아닐지도 몰라. 이런 어떤 통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매도가 나오면 아이고 이게 더 빠지나 보다라고 좀 매도를 더 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면 이게 저는 이 외국인이 진짜 외국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가 잡혔죠. 근데 독특한 건 뭐냐면 옵션은 콜 매수, 풋 매도 이렇게 잡혔고요. 그리고 선물은 막판에 한 저점 대비 한 거의 6천 계약 이상 또 커버가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낙폭이 좀 심하다라고 외국인들은 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건 뭐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서 이 자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신호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외국인들 막판 들어서는 오늘 하락이 좀 과한데 이런 쪽의 어떤 베팅도 일본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이슈를 보면 당분간 이제 유가 채권금리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되게 커져 있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고점 대비 거의 1000포인트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유발하게 된 이슈가 국제유가, 그다음에 금리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되지. 사실 미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도 어쨌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아침에 아마 화요일 아침에 반대 매도 때문에 하한가로 시초가에 출발하는 동시효과에 하한가 잡히는 종목이 되게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저점이 되려면 시초가가 거의 저점이 되면서 양봉으로 쭉 하고 들고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매도가 피크를 지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에 그런 날이 나오게 되는지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아 매도 한번 텅김에 더 털어야겠는데 이런 장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뭐 오늘 많이 빠지긴 했는데 6만 원에서 되게 멀리 벗어나서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삼성전자가 아직은 5만 전자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이러다가 이제 5만 전자 초반까지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구간을 빨리 탈피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6만 원 회복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오느냐. 그다음에 오늘 뭐 종목들은 사실 업종이 다 간 게 없어서 뭐 보험, 통신, 조선, 뭐 2차 전지 일부 뭐 이런 것들 올라갔는데 오늘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의미를 두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업종별로는 두드러지게 업종이 움직인 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건 국제유가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에서 좀 특이한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막 성장률이 10% 찍고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사우디 증시는 최근에 되게 약해요. 5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는 계속 올라왔는데 사우디 증시는 약하다. 이게 뭐 이게 이러다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건지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건지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원유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 이게 이제 그 녹색 선으로 보고 계신 게 원유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인데 이게 올라가면 상승 쪽에 베팅하는 거고 내려가면 하락 쪽에 베팅하는 건데 최근에 그냥 정체예요. 저거는 정체인데 그냥 유가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유가를 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투자들도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유가는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제유가가 되게 변곡점에 왔다라고 보거든요. 120달러 훌쩍 찍고 넘어가 버리든가 여기서 의외로 확 떨어지거나 그런 변곡이 나올 수 있어서 이번 주에 국제유가를 좀 집중적으로 증시의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또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그다음에 이제 환율 1,300원 안쪽에서 결국 고점 요 두 가지는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게시판을 보니까 막 질문도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근데 종목 진단 이런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질문 주시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제가 모아서 그거 내용들만 정리하는 방송을 한 번은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종목 진단 하나하나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시장이라든가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도 올려주신 거는 제가 하루 날 잡아서 이건 좀 중요하다 공감되는 거는 제가 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감은 다 되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동시에 궁금하겠다 싶은 거는 제가 하루 날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힘들 내셨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